간헐적 단식. 네. 간헐적.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네. 저는 뺀 사람을 봤어요. 네. 물론 그분이 지금이 요요가 와 있지만 와 이때 당시 네. 반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청년처럼 변해갖고 온 거예요. 와. 저는 간헐적 단식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꾸준히 지속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에 최고 좋은 건 마음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도 네. 효과를 본 사람을 봤어요. 네네네. 또 저도 보기도 했고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아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답은 세모. 세모? 오정현 씨가 답이 맞죠? 드디어. O도 아니고 X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자, 간헐적 단식과 같은 다이어트 방법이 체력 감량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한 번에 먹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총 섭취 열량이 줄어들고 또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가 되니까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오정현 씨가 대답하신 것처럼 네. 제일 중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오래 할 수 있느냐 꾸준하게. 역시. 단기적으로 살이 빠지는 건 사실 경험할 수 있는데 바뀐 생활 패턴을 대부분의 사람이 오래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요요상 오히려 더 살이 찌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네. 간헐적 단식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에게 맞냐 무리가 되지 않느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정도껏 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감량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네. 잘못된 다이어트를 이어갈 경우에는 또 이런 요요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언급된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의 사연자와 그 남편분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워터 속에 있는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발생하게 됐고 또 당뇨까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남편의 경우에는 과도한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로 인해서 오랜 시간 지방 섭취를 제한하면서 담속도 생기고 결국 담낭염으로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분의 담낭이 망가지게 된 거잖아요. 혹시 담낭 말고도 다른 장기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기도 있나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셨을 때에는 가장 또 문제되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장이요? 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네.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고 근육도 빠지고 또 변비, 치액 등의 질환뿐만 아니라 또 장내 안에 있는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장 점막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장 점막이요? 네. 그러면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 점막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한 1차 방어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세포가 망가진다는 거는 세포 간의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우리가 영양소만 흡수하고 나쁜 독소 내보내야 되는데 네. 독소가 혈관을 타고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을 유발하는데 이 병명도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 속에 유해균이 증가를 하면 집에 이렇게 비가 새듯이 네. 장에도 누수가 생긴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장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중요한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는 거에서도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네. 유해균이 과거 비만했던 몸 상태를 기억하고 다시 살이 찐 상태로 돌아가려는 또 비만 기억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비만 기억이요? 비만기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도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먹는 매일 먹는 거는 거가 밥, 물. 제일 많이 먹는 건 밥이고. 면? 면, 떡, 그쵸. 뭐, 면, 네. 뭘까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 집밥. 의 구성 때문일 수 있어요. 집밥이요? 네. 아니 집밥은 제일 건강하다고 우리가 집밥을 먹자 이런 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집밥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일상적으로 먹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건강해 보이는데요. 두부도 맞아요. 좋고. 이거 건강식인데? 그러게요. 밥량이 조금 많은가? 아니면 뭐 여기에 허점이 있다고요? 밥량을 조금만 덜자. 네, 밥량을 조금만 덜고 네. 그 다음에 우엉을 조금만 간을 약하게 하고 김에 뭐 소금이 많이 붙어 있나? 국일 것 같아요. 국. 국물 먹으면 네, 짜니까. 맞아. 짜니까 몸이 막 붓잖아요. 나쁘지 않은 밥상인 것 같은데 뭐가 훌륭해 문제일까요? 사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우리의 네. 키는 아까 다이어트, 다이어트. 건강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네. 네. 단백질 양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 단백질 하루 섭취량을 채우려면 두부는 2모 반. 사실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이게 부족하군요. 아니 큰 집 갔다 나와도 한 몸 먹는데 세상에 두부 반을 먹으라고 꽤 많은 양인데요. 또 하나는 단백질보다 탄수화물 비율, 아까 밥량을 살짝 덜자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탄수화물의 비율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구성에서 단백질을 더 늘리고 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로 알려진 게 이제 되게 밥, 떡, 면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만 줄이면 되는 건가요? 주요한 탄수화물 기본식품은 밥, 떡, 면 같은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김이나 과일, 해산물, 음료류 이런 데에도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럼 탄수화물 줄이려면 과일이랑 해산물 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김 다이어트에 좋다고 들어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은 게 탄수화물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해조류에 포함된 당지나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로 구성된 다당류이기 때문에 배출이 잘 되겠네. 다른 체내 흡수가 별로 되지 않고 배출도 잘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오. 반대로 탄수화물을 그러면 무조건 안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자, 탄수화물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케톤증 같은 질환을 부를 수가 있고 오히려 또 당에 대한 갈망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드시되 해조류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